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인도 회사 통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이제 뭐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의 원형, 동인도 회사를 보고 배우라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의 교본입니다. 교본.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소위 통치의 이중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 구조. 그러니까 상대방 인도 사람들한테 권한은 책임을 주고 권한은 안 주고. 이거 아주 좋죠. 그러니까 니들이 다 해라. 그 대신 권한은 안 준다. 근데 책임은 네가 져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힘에 따라서 내가 그걸 이제 내가 하는 것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757년 플라시 전투가 처음 일어날 때부터 동인도 회사가 인도의 벵갈 지방 사람들하고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처음에 기록을 보면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특히 인도의 브라만 세력하고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연구도 많이 하고 인도의 이야기도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가지고 가서 유럽에 전파도 하고 아주 인도에 호의적이었어요. 1700년대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러다가 힘이 붙고 난 뒤로부터 적대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바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동인도 회사가 바뀌는데 영국 정부는 어떻게냐? 영국 정부도 바뀌죠. 동인도 회사에 대한 정책을 바뀌죠. 안 바뀌는 것은 누구예요? 인도만 안 바뀌죠. 인도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벵갈의 플라시 전투를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다 동인도 회사가 이긴 것은 아니거든요. 플라시 전투조차도 3차례에 걸쳐 전쟁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졌다는 거예요. 아까 까르나틱 워라고 하는 그 저쪽에 마드라스 쪽에 마드라스 관구가 있었잖아요. 상관이. 그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인도 사람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 구역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도둑이 들어오면 쫓아내야지 그걸 잡으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완전히 패퇴를 안 시켜요. 그럼 거기 가서 쉬었다가 요새 쌓고 힘 들여가지고 사람들 사고 다시 올라오고 또 쫓겨나고 세 번째 해서 이제 결국에 플라시 전투를 이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1772년에 이제 초대 총독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1757년에 이제 뭡니까? 플라시 전투를 이겨가지고 불과 15년 정도밖에 재미를 못 보죠. 동인도 회사가. 72년도에는 니들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총독을 이제 임명을 하거든요. 뭐 총독을 임명을 하면 동인도 회사의 의사결정 기구가 이원화가 돼버리는 거죠. 동인도 회사가 이원화가 되는 것은 아니죠. 동인도 회사는 이사회에서 하되 이사회하고 총독하고 정부에서 파견하는 정부 측의 총독하고 이제 서로 상의해서 하는. 그럼 누가 위냐? 이제 이것은 어떻게 돼요? 그건 모르죠. 그것은 서로 이제 기싸움을 이제 수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점점 더 법을 쥐고 있는 영국 정부가 훨씬 힘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1785년도에 적극적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벵갈에서 이제 이겨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보호조약 불평등 unequal treaty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것은 없어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불평등 조약을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중국어로 다 건너가지고 참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만들어서 그 요지는 뭐냐면 상호 보호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전쟁을 치르면 너는 나 도와주고
네가 전쟁을 치르면 내가 너 도와줄게. 뭐 얘가 전쟁을 치를 일이 뭐 있어요? 너는 군대를 해산을 해라. 내가 네 나라를 대신해서 군대를 키워서 내 돈 들여서 군대를 키워서 네 나라를 지켜줄게. 그리고 그 비용은 네가 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역을 하게 된다면 니들은 영국에다가 관세를 많이 내고 우리는 여기 들어올 때 관세를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세, 이제 동인도 회사가 벵갈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게 관세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는 공무역일 때만 벵갈하고 동인도 회사하고 공무역을 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해주는 보세, 관세를 면제해주는 차원으로 무역을 하자고 하죠. 좋지요, 서로. 훨씬 벵갈이 훨씬 이익을 많이 보죠. 자기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동인도 회사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물건을 사가지고 유럽에다가 팔 생각을 했으니까 이익을 많이 벵갈이 많이 보고 동인도 회사도 꽤 이익을 많이 보고요. 그런데 동인도 회사가 그걸 인도를 보고 아는 겁니다. 뭘? 이 새끼들은 엄청나게 부패되어 있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관리들을 매수를 하죠. 매수입니다. 매수. 그래서 뭐 줄게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관세를 면제를 시켜서 이제 몰래, 그러니까 이제 마산 수출 보호구역에서 뒤로 다 빼가지고 이제 하는 뭐 그런 비슷한 것을 해서 전부가 다 이제 관세가 없는 상태에서 무역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부패 권리, 부패의 이제 사슬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게 이제 동인도 회사거든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지 마라.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성을 쌓았죠. 남의 나라에 와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쌓지 마라. 왜 성을 쌓는데 이 새끼야?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개새끼를 또 패버리죠.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또 성 쌓고. 그러니까 또 패니까 또 도망가서 다시 돌아와 또 성 쌓고. 그러면 사람들 점점 포섭하고 돈 많이 이제 벌고 하면서 마지막에 싸워서 고작 500명 정도 죽는다고 그래요. 전쟁. 고작 500명. 그리고 전쟁도 아니죠. 그런데 그 정치라는 게 그렇거든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 졌으니까 이제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졌잖아요. 졌으니까 이제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손해배상을 하겠죠. 왜 때려 이 새끼야 네가 나를 먼저 남의 나라 와서 네가 성 쌓고 건드렸잖아. 이 새끼가 말 대꾸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데 그 하나의 규모로 볼 때는 우리 한 군 한 두어 개 합쳐진 그 지역을 이제 뺏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조차지하고 똑같은 형태의 것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뺏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새로 이제 임명을 하죠. 그죠 왕을 새로 이제 바꿔서 새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서로 이제 이간질을 시켜서 사령관 이쪽으로 와서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데 매수를 해가지고 그 사령관이 자기 편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새 왕으로 시켜주는데 새 왕이 돼가지고 이제 본색을 드러내니까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면서 아까 말하는 박사르 전투에 이제 뭐 그것이 이제 연결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부패고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싸워서 이기게끔 되는, 그러면서 이제 디와니를 획득을 해서 조세를 이제 다 가져가는, 그 조세만 가져가면 뭐 그 뒤로는 게임이야. 할 수가 없죠. 손해배상 어느 정도 받고 땅 뺏어가고 왕 바꾸고, 그 다음에 조세 징수권 결국에 한 5년 한 15년 후에 이제 뺏어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아까 말씀드린
그 카르나틱 전쟁을 했을 때 그쪽 지역에 있는 하이드라바드 토착 세력하고 이제 프랑스하고 연합군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거기를 이제 복속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하고 이제 하이드라바드하고는 이제 무슨 관계를 맺어요? 벵갈하고는 달리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동인도에서는 그게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연구가 아주 디테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왕을 없애지를 않고 복속을 시켜놓고 물리쳐놓고 독립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얘들하고 또 사이가 안 좋은 애가 있어요. 그 밑에 마이소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마이소르는 이미 서구화를 상당히 진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뭐 해군도 양성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이 마이소르라는 세력이 이제 그 술탄 세력인데,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인데 이제 영국과 사이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제 하이드라바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그 마이소르하고 하이드라바드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하이드라바드를 살려놓죠. 괴뢰국으로. 마이소르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마이소르 땅을 뺏어가지고 하이드라바드한테 자꾸 주고 하이드라바드 자꾸 키우고 이제 키우고 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라바드 이제 이기고, 그 뒤로는 이제 마이소르하고 또 싸워서 1800년에 이제 이기고, 그러면서 또 불평등 조약, 상호 보호 조약 맺고, 그 이제 군대를 이제 해산시키고. 그럼 군대 해산시키면 뭐가 좋아요? 우리나라도 군대 해산시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군대 해산시키니까 뭐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군대 장병들, 사병, 뭐 군인들이 뭐가 돼요? 우리나라는 의병이 되죠. 이 사람들은 산적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자기 국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국가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용병으로 가요. 의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월급을 주면 월급 준 데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적돼서 이제 뭐 사람들 괴롭히고 물건 뺏고 이제 이런 일로 가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 측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정복을 이제 1856년까지 적극적 팽창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전쟁을 해서 팽창 정책을 써서 영토를 이제 확장시키는데, 그 영토를 확장시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거칠다.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이제 다 법적으로 뭐든 다 만들어 놓고, 얘는 아직 쓸만하다 그러면은 살려놓고 상호 보호조약 체결을 이제 해놓고, 중간 단계는 주고 보다가 나중에 이제 전혀 얘가 힘을 다 못 쓸 단계에 돼서 전혀 얘는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거둬들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거둬들여서 민심에 해로울 때 같으면 안 거둬들이죠. 굳이 거둬들일 거 뭐 있어요. 근데 거둬들이면, 권력을 거둬들이면 뭐 핑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핑계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로 자기들이 만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독트린 오브 랩스라는 것도 있어요. 후사가 없으니까. 그럼 후사가 있으면 어떡해? 후사 죽여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전술과 전략을 바꿔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인도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해요? 인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연구를 하도록. 그러면 초창기에 브라만들이나 인도인 학자들과 대단히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알고 인도의 풍습이네, 관습이네, 사람 관계네,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인도의 힌두교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뭐 요새 학문적 시각을 볼 때는 전부 왜곡, 편견 뭐 이런 거지만,
자기들은 연구를 많이 하고 초창기 때 그 사람들하고 인도의 우수한 그 리더들하고 좋은 관계를 많이 가졌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행정, 군, 사법, 경찰, 교육 이제 이런 데를 전부 제도를 바꿔요. 그 중에 가장 제도를 바꾼 게 뭡니까? 토지제도예요. 토지 뒤에 나오네요. 토지제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 토지제도는 가장 중요하죠. 그것도 이제 바꾸죠. 그러니까 수시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바꾼다. 이 행정, 군, 사법, 경찰 및 교육 제도를 이제 개선한다. 그러면 이제 빨리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책임은 지우고 권한은 안 주고 철저하게 이중 구조를 했다. 자, 교육 시설을 많이 만들어요. 뭘 만들었을까요? 초등학교, 대학교.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디 통치하겠습니까? 초등학교를 만들어질 이유가 없죠. 초등학교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 계몽해서 일깨워줘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전문대학 만들죠. 전문대학. 전문대학 기술 머리 생각 못하게 하고 전문대학 만들죠. 그러니까 초등교육은 무갈제육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져요.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기술교육, 대학교육은 아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국민 여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죠. 그 여론을 누가 만드는데? 대학 다닌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잖아요. 어차피 초등교육 못 받는 사람들은 그 여론 조성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근대화에 이렇게 앞장서고 이렇게 하는데라고 하는 것에 넘어가는 거죠. 교육만 해도 그래요. 교육만 해도.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뭐 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치안 유지도 치안 유지지만 빨랑군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빨랑군이 누구예요? 빨랑군이 자기들한테 대든 놈들인데. 그러니까 얼른 보면 영국 참 좋은 일 많이 하네. 애쓰게 우리를 위해서.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저 새끼리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놈인데 마이소로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서 저 새끼들하고 가서 싸우니까 영국이 다 도와주고 참 좋은 일 많이 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여론전에서 동인도 회사에 대한 인도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다? 최고로 좋다는 게 최고로. 제발 가지 말고 좀 같이 오래오래 삽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왜 못했어요? 서로 관계가 다르잖아요. 관계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일본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깝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인도는 영국이 뭐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은 영국에 대해서, 영국의 근대화에 대해서 숭앙을 한단 말이에요. 숭앙을 해요. 좋은 점만, 우리는 여성 교육이 어떻고, 뭐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나쁜 점은 말할 것도 없고, 인권이 어떻고, 뭐 자유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해봤자 우리는 안 먹어주는 거예요. 저런 쪽발이 새끼. 자꾸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야만족이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어드밴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히는 거죠. 힘으로는 못 누르고. 근데 영국은 이미 인도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어드밴스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먹혀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가지고 진짜로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와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한 것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동인도에서 앞잡이로 가는 쇼였을까요? 주여, 둘 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짜였다고 봅니다. 진짜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 사람들은요, 제가 좀 힘들더라도 이 가난한, 이 야만적이고 무식한 이 원숭이들을 개화시키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소 좀 착취가 일어나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개화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좀 지고 갑시다. 같은 인류로서 burden of the white. 우리가 백인으로서 우리 집에서 내가 맞이로서 장남으로서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흑인을 부릴 때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어진 소명이다. 흑인을 부려서라도 인류를 빛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원주민은 다 그런 식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기독교 선교사가요. 그러면 이제 이 계몽주의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옴으로써 뭐가 발생을 할까요? 이제 싸움이 나죠. 인도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은 세금을 뺏어간다 그러면 뭐 자가 뺏어가나? 그전에 있는 놈은 안 가져갔나? 뭐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제 와가지고 뭐 우상이네 무슨 뭐 악습이네 뭐네 하면서 그냥 하지 마라 그러고 사람 오면 막 이렇게 달라붙지 마라 그러고 아니 막 개 취급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제 인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믹스를 잘 안 했어요. 좀 떨어져서 살았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믹스를 했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좀 떨어져서 살았어요.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제 호텔 같은 데 출입 못하게 하려면 Indians, dogs and Indians not allowed 이렇게 써놔요. 근데 왜 그렇게 써는가? 그건 당연하죠. 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수영장이니까 개는 들어오지 마라. 레스토랑이니까 개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인도인도 들어오지 마라. 왜냐하면 니들은 멤버십이 없으니까. 멤버십은 인도인한테 안 주니까. 그러니까 영국인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Dogs and Indians not allowed 이렇게 해놨는데 인도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종교로 인해서. 그래서 인도에서는 종교를 건드리면 폭발을 합니다. 이것을 영국이 아직은 몰랐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냐? 토지세예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토지세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자, 그러면 인도의 전통 토지세 제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인도 전통 토지세는 국가 땅인데 내 지주한테 가서 세금을 네가 토지세를 받아서 너 얼마 묻고 국가에다 얼마 내라. 이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나는 마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토지 세금 징수 콜렉터죠. 콜렉터. 그런데 내 땅도 있어요. 응? 우리도 조선시대 때 다 자기 사유지가 이제 연산군 때 너무 많이 생겨져가지고 이제 싸움 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사유지도 있고 주로 이제 무갈정부의 이제 세금 콜렉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소작농한테 소작을 줄 거 아닙니까? 소작을 주면 이 소작인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너 나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통적 개념에 우리 옛날에 노태우 때부터 들이려고 했던 토지 공개념 제도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땅은 원래 국가 땅이니까 사유지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나가?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세금 더 올려줘. 이것은 가능하지만 그럼 어떻게 내가 못 올려주는데? 그러면 서로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씨앗도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전세 내줄 때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세 내줄 때 도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아 부산은 또 안 해주는가? 네? 아 부산은 해주고 참 부산은 참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서울은 안 해주잖아요. 부산은 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작농한테 농기구도 주고, 벽시도 주고, 물도 다 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전통이에요. 못 쫓아내고. 내가 세금만 내면 못 쫓아내. 쫓아내면, 어이, 그럴 수가 있어, 사람들이. 다 초상 되도록 묻은 땅인데, 소작농이지만. 이제 이런 불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인도 회사 측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쁜 짓 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야, 세금 싹 가지고 와. 전부 가지고 와. 전부 다 가지고 와. 내가 알아서 할게. 가지고 와. 전부 세금 제도를 자체를 가지고 와 버려요. 그리고 사적 소유권 제도를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판매, 양도 할 수 있다. 세금 징수는 수시로 계약에 따라 바뀐다. 이렇게 그것 보고 퍼머넌트 세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세를 변동을 시켜가지고 지주로 하여금 변동을 시켜서 그것을 이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어떤 데는 동네에다가 하고, 어떤 데는 이제 뭐 또 더 다른 집단에다 하고, 북부인도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적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적 토지 소유권을 이제 적용을 하면 못 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싸게 했겠죠. 그걸 동양척식회사가 나는 보고 배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기록을 하도록 해요. 토지를 신고하도록 해요. 신고 안 하면 그럼 압수, 몰수. 동양택시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참 신고해라. 그러면은 신고를 뭐하러 해? 조상 제도로 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우리 땅이란 거 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그런 게 이제 신고를 안 하죠. 근데 여기도 다 그렇게 싹 걷어들여요. 그리고 자, 농사 질 사람 싸게 해줄게, 싸게 해가지고 이제 퍼머넌트로 그 이제 지세를 정해가지고 그냥 주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세금 내는 거니까 올려. 못 올리면 나가. 그러면 이제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올리는 사람, 안 나가려면. 그러면 이제 나는 전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쌀 100마지기, 백섬 세금, 걷어서 10섬 세금으로 내면, 그럼 나한테 10섬 주고, 네가 2섬, 네가 가져가든가 말든가, 네가 알아서 해라. 나한테 몇 개만 주라. 전대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토지가 전부 다 도시 사람들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대자민다리가, 대지주가 생기는 거예요. 소지주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대지주들이 나중에 프린슬리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토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후국은 영국에 우호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우호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소지주는 영국의 적대적이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1857년 이제 소위 세포의 항쟁 때 들고 일어나는 것이고, 대지주는 저 새끼들은 영국이 뭘 잘못했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지주를 통해서 내부 조력자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이나 대지주나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잘해줘요. 철저하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여러 싸움을 만들어 가는 거죠. 농업 생산량을 증대를 시켰어요. 농업 생산량이 증대가 되겠죠. 세금을 그렇게 걷어갔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걷어갔는데. 그럼 인도 사람들 반응은 어떻겠어요? 좋죠. 농업 생산량이 많아지는데, 자기한테 이익이 더 떨어지는데 다 많이 뺏기더라도.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특히 지주 쪽에서는 나중에 이제 민족 정당이 만들어질 때는 퍼머넌트 세틀먼트 시스템, 사적 소유권을 가진 이 지주제를 더 많이 확대를 시켜달라고 그런 주문까지 해요. 마하트마 간디도 그쪽 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적 소유권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가지고 오면 생산량이 느는 거죠.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더 이익이죠. 굶어 죽는 사람은 뭐 언제는 안 굶어 죽었냐 니들. 뭐 언제 잘 산 적 있어? 다 굶어 죽었잖아. 이제 이런 식이죠. 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국가 밖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인도 사람들이. 자, 조약 체결하죠. 세금 징수해요. 행정 업무 보고 전쟁을 선포할 수 있어요. 전쟁을 선포할 수 있어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거든요. 요새를 갖고 상관을 건설을 하는 거죠. 불법, 불평등, 강탈. 한마디로 줄여라. 한마디로 줄여라. 그러면 교과서에 drain of wealth라고 나와요. 근데 이걸 제가 방송통신대의 교재 세계문화사를 하면서 인도사를 쓸 때 교재로 쓸 때 drain of wealth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일본 책을 보니까 부의 유출 그려놨더라고요. 나는 부의 유출이 아닌 것 같아. 부의 유출은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게 부의 유출이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는 거, 쭈루루룩 빠져나가는 게 유출이에요. 이건 유출이 아니고 그 뭘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주사기로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모기가 쭉 빨아들이는 거. 이게 뭘까? 유출이 아니고 흡입, 흡출. 그래서 부의 흡출 그렇게 적어서 그랬더니 방송통신대 그때만 해도 선배 교수들이 야 이게 뭐냐 이게 흡출이 아니 선배님 쭉 빨아들인 거라니까 드레인 하수도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거 이렇게 주사기로 쭉 빨아들이는 거 주사기로 쭉 빨아들여 가지고 영국 테임스 강에다 쭉 넣었다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일제로 그거 있어요. 우리의 시스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어서 겐지스강 강물을 쭉 빨아들여서 테임스 강에다가 쭉 짜놨다. 이렇게 이게 흡출 아닙니까? 할 때 야, 그러지 마라. 네가 무슨 흡혈귀냐 그래가지고 부의 유출로 최종. 나는 흡혈해서 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의 유출로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도 유출로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부의 흡출입니다. 흡출. 권력 남용. 그러면서 이제 너무 세니까 이제 견제 세력이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국가가 경제 주체로 나서서 이 새끼들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법을 개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총독을 두고 1784년도에 불과 얼마 안 되게 한 30년 만에 이제 정부가 직접 통치를 하도록 하자.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패한, 가장 돈에 환장한, 그래서 졸부, 나와부, 그러니까 인도말로 나와부는 성주 토후 왕인데 벵갈 왕을 나와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보고 나와부라고 부를 정도로 졸부라고 그럽니다. 졸부. 루트라고 하는 말 있죠. 영어 루트. 힌디 인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영어로 마땅한 말이 없으니까 인도에서부터 뺏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인도말에서 이제 해가지고 1813년에는 독점 무역을 이제 정부가 이제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왜 그랬을까요? 왜 독점 무역을 폐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토사구팽을 했을까요? 누가? 영국이라고 너무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여왕이 왜 그러냐고 왜? 네? 지가 커진다고, 지가 아무리 커진다고 이렇게 법령 개정해가지고 다 하면 다 통제할 수 있는데 삼성이 아무리 뭐라 그러고 까불고 대우가 까분다고 대통령을 이기겠습니까?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동인도 회사가 번 돈이 영국의 이제 테임스 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 돈을 모태로 해서 세력이 성장을 하죠. 그 세력의 성장이 누굽니까?
아니죠. 산업자본가죠. 예, 산업자본가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산업자본가하고 얘들 편을 들어줘야지. 예. 쟤들 부패한 놈들 물리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서서 컨트롤만 하는 거예요. 막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얘들 끝날 것 같으면 죽이고 새 세력을 키우고 이게 이제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격이 계속 바뀌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주역은 누구였냐? 산업자본가가 하는 겁니다. 산업자본가가. 그 동인도 회사의 상업 권리를 이제 뺏어가는 거죠. 국가를 이용하는 거고, 국가는 그 이제 산업자본가들의 힘을 빌어서 구세력을 이제 없애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권력 다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제 1813년, 요 이후로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대로 동인도 회사가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남는 게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가서 이제 뭐 아편 전쟁하고 뭐 어찌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싹 뺏어가지고 전쟁 치르고 딱 우리 속담 저 사자성어하고 똑같대요. 토사구팽.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면서 죽 써서 개 주는 그 개가 누구예요? 산업자본가죠. 그러면서 동인도 회사는 영원히 이제 사라져가는 여기가 이제 동인도 회사 통치 원이고 요 이후로 또 이제 그럼 동인도 회사 통치가 갖는 이제 의미, 역사적 의미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